딸을 그 나라로 보내면 안 된다. 스페인의 한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발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걱정 많은 존재, 바로 딸을 둔 부모. 특히 어린 딸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기적 같은 나라가 존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딸의 한국행을 결사 반대했던 스페인 여성. 그녀는 딸을 만나러 한국 땅을 밟은 순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과연 이 강인한 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눈물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50대의 이사벨입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 한 명 있어요. 하나뿐인 자식이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해 키워왔습니다. 그 딸은 이제 아름다운 20대 성인으로 자라서 현재 해외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그 나라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갓 20살이 되었을 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제 곁에서 자란 소중한 딸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중한 딸을 보내고도 안심할 수 있는 이 나라가 궁금하시죠? 바로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에요. 저와 딸의 경험담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딸은 고등학교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을 때부터 대학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 중 한 곳을 가고 싶다고 했죠. 평소 동양 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지만 딸의 꿈이라니 밀어주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두고 고민했지만 어렵지 않게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중국이었어요. 당시 저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저에게도 가장 친숙한 동양 국가였죠. 집 근처에도 중국 식당들이 많았고 평소에 저렴하게 식사를 했던 중국 식당들 때문에 중국인들도 종종 만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모르는 나라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당연히 전 세계의 교포들도 많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될 딸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중국 사람들도 해외 동포들을 통해 외국인의 마음을 잘 알 테니까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중국 식당을 갈 때마다 그곳 주인들에게 자기 나라 자랑을 굉장히 자주 들었어요. 중국의 대량 생산 공장들 덕분에 중국은 수출업이 최고 수준이라고, 게다가 중국 부자들은 웬만한 미국 부자들보다 더 능력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에서는 친구만 잘 사귀어도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라면 유럽 선진국인 스페인 출신의 딸도 잘 지낼 거라고 안심했어요. 그렇게 국가를 정하고 딸은 20살이 되던 해 혼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따라가 보지는 않았어요. 딸이 혼자서 다 해보고 싶다고 해서요.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딸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관심을 가지던 아시아 국가에 가니 이것저것 재미있는 게 많은지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주기적으로 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별말이 없어서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딸이 유학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을 무렵
저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 밤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울더니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중국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하면서 먼저 이야기한 유학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겠다고 하다니요. 그것도 엉엉 울면서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딸을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이제 떠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가기 전 열심히 준비한 시간과 들인 비용이 아깝지 않냐고 하며 귀국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제 말을 듣고 더 크게 울기만 했어요. 상황이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저는 회사에 급히 휴가까지 내고 곧바로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딸을 직접 만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듣고 설득하려고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중국은 유럽 사람들을 원숭이 보듯이 차별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중국어로 말을 해도 못 들은 척 무시하기 일쑤라고요. 딸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이 정도는 외국인이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겪을 수 있는 흔한 인종차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에게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설득하고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정말 못 버티겠다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다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만난 딸의 모습은 제 심장을 멈춰버릴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생기 있고 밝던 제 딸은 완전히 사라지고 영혼이 빠진 듯 초췌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체중이 7kg이나 감소한 상태였어요. 너무 놀라 딸을 꽉 안고 울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상황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심각했어요. 딸은 중국 학교에서 공부하며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룸메이트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요. 딸의 서툰 중국어를 비웃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이 다 들리는 자리에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학생들 사이에도 딸에 대해 터무니없는 악소문을 퍼뜨렸다고 해요. 자기가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보니 스페인 사람들은 정말 문란하고 질이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자 다른 학생들도 딸을 무시하고 대놓고 비웃으며 경멸하는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식당에서는 아무도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따돌림이 지속되니 공부가 잘 될 리도 없었죠. 성적도 좋지 않아 교수님들의 시선도 따갑고 스트레스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친하게 지내던 딱 한 명, 같은 유럽에서 온 스페인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만이 딸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마저 중국에서 얼마 지내지 않고 다른 나라의 학교로 옮겨가 버려서 딸은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고 했죠.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왜 한 달 전에 자세히 말하지 않았니? 제가 물었어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인 저에게 미안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했죠. 돈과 시간을 들여 유학을 왔는데 얼마 지내지도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이 지난주에 스트레스로 길을 걷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줘서 깨어났지만 그 순간 자신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다는 걸 깨닫고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게 전화해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소중하게 키운 딸이 이렇게 참혹할 정도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렇겠죠. 결국 저는 딸을 데리고 직접 중국의 학교로 가서 자퇴 절차를 마쳤습니다. 곧바로 함께 스페인으로 귀국하려고 했는데 딸이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가는 티켓을 끊어달라고 했어요. 중국 바로 아래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고 싶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국 학교에서 자신을 그래도 몇 달이라도 버티게 해준 그 소중한 스페인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그 친구만이 유일한 위로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중국을 떠나 한국의 대학교로 옮겨가 공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빨리 스페인 집으로 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더 급하지 않겠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딸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 친구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중국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딸의 처참한 심리 상태를 생각해서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딸을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회사 휴가 연장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스페인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3주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딸과 통화는 몇 번 했지만 딸은 한국에서 언제 스페인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외국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친구를 만나러 한국으로 간다더니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어요.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할까 싶어서 딸이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혹시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휴가를 내고 한국에 직접 가서 딸을 데려오기로 결심했죠. 딸에게 한국에 언제 도착한다고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한국에 온다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항으로 마중까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아서 안심했지만 한국에서는 3주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향한 저는 공항에 마중 나온 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야위어 보이기는 했지만 3주 전보다 확실히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핏기도 돌았고 조금 살이 붙은 것 같기도 했죠. 무엇보다 환하게 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딸의 환한 웃음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딸에게 달려가 꽉 안으며 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낸 거니? 하고 물었죠. 딸은 차분하게 웃으며 저를 진정시키고 공항 안에 카페가 있으니까 가서 커피나 한잔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와 딸은 공항 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했어요. 딸은 중국에서 의지하던 친구가 떠난 이후로는 학업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중국을 떠나는 것만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시아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고 해요. 한국에 올 때도 친구를 설득해서 함께 유럽으로 돌아가 스페인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 함께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옮기자고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친구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분명 같은 아시아고 바로 붙어 있으며 사람들의 외모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생활하니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 3주를 머물렀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유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요. 대신 이번에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학교 지원 절차까지 다 알아보고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했다고 해요. 친구의 원룸에서 같이 살고 있고 건강도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를 설득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거예요. 한국에서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유학 생활로 인해 소중한 딸의 건강을 망친 적이 있으니 저는 불안했습니다. 180도 돌변한 딸의 태도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당장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건강을 돌보기도 모자라니까 대체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여기 있고 싶다는 거니?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딸은 간절한 눈빛으로
자기와 일주일만 한국 여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저와 함께 한국을 직접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여기 있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딸의 절실한 부탁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의 말만 듣고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딸의 친구가 머물 곳까지 제공해줬죠. 그리고 한국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충격을 받아야 했어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과 인프라 수준 차이가 클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길거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번역이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실제로 제 딸도 그 당시에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어디를 가나 영어 번역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돌아다니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배려 깊은 시스템을 보며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만 할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여행 경험은 바로 늦은 밤 시간대의 외출이었습니다. 딸의 친구가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저와 딸을 데려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자고 1시간이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시간에 나가자는 거니? 하고 물었어요. 딸의 친구는 웃으며 한국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도 영업하는 곳들이 정말 많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에서 지낸 3주 동안 일주일에 3번은 갔었다고 하며 정말 맛있으니까 꼭 가보자고 했어요. 저는 경악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한국에 와서 일주일에 3번씩 이런 늦은 시간에 나간 거니? 딸은 태연하게 다른 식당들은 애초에 저녁에 오픈해서 새벽에 운영하는 곳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지금 나가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유럽 선진국들을 다 합쳐도 치안 수준을 못 따라갈 정도로 안전한 나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딸과 딸의 친구가 한 번만 믿어보세요라고 계속 설득해서 결국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돼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런데 식당이 있다는 거리로 나오자 저는 눈을 의심하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리는 낮과 다를 바 없이 사람들로 한가득이었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도 심지어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늦은 시간에도 어린 아이들까지 밖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 딸의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도 한국의 이런 놀라운 치안 수준 때문에 꼭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었다고요. 중국에서는 해가 지면 외출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했어요. 딸도 옆에서 동의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서양 사람이니까 더 눈에 띄어서 몇 배로 더 불안했어요. 환한 낮에도 길을 걸어가면 중국인 남자들이 와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심지어 사람이 많지 않은 골목길에서도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처음에는 이런 놀라운 모습이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말해준 대로 이곳저곳에 CCTV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나라라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아니면 경찰이 아주 무섭기로 유명하거나요. 그러나 딸의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반만 맞고 반은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CCTV를 비롯한 첨단 치안 장치들이 보편화된 것은 맞다고 했어요. 범죄를 저지르면 언제든지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라고요. 하지만 한국 경찰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들에게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시스템만으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놀라운 환경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국인들의 깊은 국민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고 양심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었죠. 하지만 식당에서 딸과 딸 친구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국 분위기에 완전히 익숙해진 두 아이는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 위에 두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떠나더군요. 너무 놀라서 제가 얼른 들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서는 지갑이나 돈을 놓고 모두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아니면 주인이 근처에 없어도 절대 가지고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같은 자국민조차 방심하면 소매치기를 당하는 곳이 스페인이었으니까요. 스페인 같은 선진국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후 식사를 하며 딸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직도 마스크나 모자 없이 나오는 게 어색하다는 딸의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번도 외출할 때 마스크와 모자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냥 맨 얼굴로 나가면 중국인들이 대놓고 와서 신기하다는 듯이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해요. 서양인 외모를 보고 대놓고 놀리거나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외모를 가졌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같은 나라에 사는 이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답답하지 않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며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그 힘든 모습과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된 증상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국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에게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딸이 무사히 유학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는 중국보다만 나으면 어디든 괜찮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여행하고 경험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은 당연히 프랑스조차 미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딸이 공부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물론 중국으로 가는데 들인 비용이나 한국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쓸 돈과 시간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더 걸렸어도 딸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유학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큰 꿈을 포기하려던 딸을 붙잡아주고 예정에 없던 너무나 소중한 기회까지 만들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문화적 차이와 인종차별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들로 인해 상처받았다면 여행으로라도 꼭 한국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경험하면 나를 차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또 다른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셨나요? 딸이 겪었던 아픈 경험을 씻어내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해준 이사벨 씨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은 서로 다른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어디서나 상대를 배려하고 외국인 차별을 하지 않는 이 특별한 마음이 전 세계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별한 행복과 따뜻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